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횡보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렴 형태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르는 형태가 수렴이 끝나고 나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애매한 상태로 계속 있죠. 그래서 그냥 별다른 움직임은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횡보가 끝난 다음에 이게 주봉상으로 횡보가 좀 이어지는 거라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몸통 기준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몸통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꼬리와 그 다음에 요 꼬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박스권을 만들어 보면은 54, 그러니까 54,000, 그리고 위로는 62,000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빨리 이걸 뚫어낼수록 그 다음에 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를 좀 천천히 뚫는다 그러면 나중에 뚫어냈을 때 올라가는 양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횡보가 있고 이걸 상방으로 뚫었을 때 이것과 같은 형태의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단계고, 여기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너무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장세가 바뀌면 해결될 문제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통화 역시도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은 다시 이 지점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상방으로 움직임이 확정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달린단 말이죠. 이거 제가 예전에 차트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보면 우리가 코로나 유동성이 뜨기 전에도 얘가 이러한 형태로 쐐기 형태를 만들었다가 돌파하고 여기서 매물대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리를 안 주는 엄청난 돈풀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크립토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M2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돈 중에서 크립토에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라는 걸 확인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흰색 선이 전체 시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게 테더 USDT, 이게 USDC,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 지점이 제일 높았어요. 2022년이 제일 높았는데, 근데 이때 이후에 루나 사태 터지면서 확 떨어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에 보면 마켓캡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그죠? 2023년에 이 상승이 오는 동안 실제 마켓캡은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유가 뭐냐 봤을 때 USDC의 하락이, 유통량이 정말 줄어드는 부분이 매우 컸다. 근데 테더는 반대로 엄청나게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ETF가 승인된 시점 이후부터는 다시 USDC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 박스권을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USDC도 오르고 있고 USDT, 테더 역시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박스권을 뚫고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도 우리가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좋을 것이고, 얘가 더 올라가는 2025년이 될 때는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글로벌 통화량도 올라가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2024년 말, 2025년 초 이럴 때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좋아지기 전에 먼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상승에 대한 대비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점부터 알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알트가 되게 처져 있고 비트코인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통화량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지금 다 박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통화량을 보면은 2021년과 2022년에 있었던 고점보다 훨씬 더 높은 통화량을 지금 코인 내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알트코인들이 결국 지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만 보고 제가 아까 몰빵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횡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봤을 때는 2023년 11월 달부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10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이. 그리고 알트도 마찬가지로 10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다시 지금 얘네 둘 다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USDC가 더 많이 들어오고 테더 역시도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찍히고 있어요. 이 가파른 기울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돈들이 결국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코인은 그때부터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8월과 그 다음에 9월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만약에 8월에 있는 이러한 지점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파가 되면 9월에도 장세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넉넉하게 우리가 8, 9월은 좀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천히 담아가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지만 사실 시황 양상 똑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똑같은 시황을 영상을 이걸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같은 말이라도 듣고 싶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또 제법 있어서 계속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목이 되게 아프지만 영상을 남기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인의 채굴자 항복이 끝났다. 항상 우리가 지표를 보면은 해시리본의 요런 텀이 되면서 교차가 되면 그때부터 되게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알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인데,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야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큰 수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락의 이후에 올라가 주고 이 큰 수렴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주면 20%대까지만 다시 올라가 준다면 훨씬 더 좋은 불장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낮아요.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2020년 말쯤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튜브 하기 전인데, 그때 차트가 딱 이랬거든요. 이 커다란 수렴이, 그죠? 이 커다란 수렴이 똑같죠, 지금도. 커다란 수렴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때는 그때 저환율이라 1080원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14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차트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진짜 환율에 쇼크가 올 수 있다. 근데 그때가 되려면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됩니다. 네,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경제 위기도 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한 26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24년 8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코인은 저평가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실제로 대형 헤지펀드의 60%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은 추후에 이런 애들을 따라서 갈 것이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애들은 보유량을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관들이 점점 들어오는데, 그냥 1차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민스키의 1차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오를 것이다. 다시 광기의 장이 올 것이다. 항상 이게 보통 기관들이 사서 물린다기보다는 대중들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물론 다시 나스닥이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러면 고점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코인은 그런 광기가 좀 부족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들이 다 들어오려면 사실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뭐 다른 뭐 국채권이나 뭐 금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 다 들어오려면 코인이 압도적으로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퍼포먼스가 사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을 보면서. 그래서 시즌 종료라기보다는 다가올 대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알트의 매크로캡 차트를 보면은 4분기에 거대한 알트 시즌을 앞두고 있다. 그죠? 요게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시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2020년과 좀 비슷한 것 같다. 여기랑 여기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러한 상승을 앞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알트코인이 지금 추세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그러니까 20%까지나 아니면 10% 후반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지금 9% 때문에 그래서 오를만한 여지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TF에서 지금 유출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주목할 부분은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뭐 원래 얘네들 많이 던지니까 그런 건데 이 블랙록의 유입량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추정 주소다 보면은 46,000 비트코인 매도했고 보면 이미 매도를 한 거예요. 얘네도 매도를 했고 그다음 마운트 곡스도 물량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했던 악재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점점 유입량이 늘고 있고 매수 압력이 점점 발생을 하면 얘가 수렴을 위로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되게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운트 곡스 역시 7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13,265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 입금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 그 큰 하락이 일어났던 그 시기 이후에 32억 달러의 USDT가 거래소로 입금됐다. 그래서 요즘 점점 자발투부터 시작해서 좀 펌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자발투부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메이저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업비트를 보면은 잡코인들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낮은 애들 뭐 이런 헌트나 이런 애들 보잖아요. 얘가 그쵸? 요때가 올라갈 때를 보면은 얘는 막 이런 식으로 피레침을 막 쏩니다. 보면은 피레침을 막 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는데 얘네들이 먼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좀 보이다가 지금 보면은 엠블 이런 애가 좀 가깝겠네요. 그런 상황과 얘네들도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0년 12월에도 막 보면 싸요. 그죠? 이렇게 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한창 또 메말라 있다가 갑자기 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트장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에이다를 우리가 보면은 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때 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알트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갖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도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르는 애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 지표가 약세되고 있다. 그리고 고래 보유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증가량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들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 홀더의 보유량이 지난 1분기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둔화됐지만 그래도 장기 홀더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지금 다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